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일단 오늘,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뭐 지수가 장중에 좀 오르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보합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뭐 3,800포인트 직전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오늘 지수는 좀 간략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금 가격이랑 뭐 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전부터 이제 금 계속 올라갈 거다, 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도대체 금이 어디까지 갈까?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그걸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네, 이쪽이 목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네. 네, 양쪽 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방송 진행하도록 잠깐만요. 잠시만요. 유튜브 채널이 뭐가 조금 이상한데? 네네. 자, 일단 오늘 여기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오늘은 뭐 금요일이니까 뭐 살짝 마감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뭐 잘 끝났는데 일단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어제 뭐 엊그제 뭐 계속 올랐죠. 예, 어서 오세요. 네. 뭐 수요일 날도 2% 올랐고 어제 목요일 날도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뭐 날랐습니다. 그냥 쭉쭉 뽑았는데 그죠? 네. 물론 이제 월요일 날은 좀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그 나스닥이 급락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잘 갔어요. 잘 갔고 근데 오늘 보면은 1.2%까지 올랐다가 내려갔죠. 다시 보합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뭐 소폭 하락했고 이런데 지금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에 치여서 그 중형 저기 대형주 올라가는 거에 치여가지고 크게 뭐 저기 한 건 없고요. 지금은 코스피 위주로 이제 시황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코스피가 별로 못 올라갔다 뭐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걸 보세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뭐 잘 갔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 다우지수도 그렇고 좀 빠졌죠. 나스닥도 좀 하락했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다 옆으로 횡보해요. 보시면 잠깐만요. 어때? 횡보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여기도 그렇고 일본도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1.4% 급락했고요. 중국도 오늘 마이너스 1.95% 2% 가까이 급락했어요. 홍콩도 당연히 나가 떨어지고 여기 2.48% 하락했고 대만도 1.2% 떨어졌죠. 우리나라만 안 떨어진 거예요. 야 진짜 재작년에는 주식하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왜 서러웠냐면 다른 나라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떨어질 때 있죠. 그땐 더 떨어져.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거든. 그러니까 주식하는데 미쳐버릴 정도였어요. 그때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하러 갔겠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니까 일반 개미들은 이제 지수가 올라간 게 전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나이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구들장이 뭔지 아시잖아요. 구들장. 그죠? 네. 저 어렸을 때는 경기도 살았는데 그 집에 연탄으로 막 하는 집이었어요. 그때 그 저도 처음에 그리고 나서 아주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수원 화서동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옛날 주공 아파트였는데 거기 살 때 어렸을 때 꼬맹이 때 거기 처음에 연탄이었어요. 연탄 쓰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연탄을 쓰거나 옛날 구두장 이런데 이렇게 온돌 그런데 가보면 아랫목이 처음에 뜨거워지고 제일 먼저 거기 달아오르죠. 그 다음에 그게 천천히 이제 방 전체로 이제 온기가 전해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들장이 한번 달궈지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제대로 달궈지는데 한 이틀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뭐 요즘 보일러들은 그냥 키면 바로 전체적으로 뜨거워지지만 옛날 온돌은 안 그랬거든요. 그죠? 네.
지금 주식시장이 온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들장 아랫목, 즉 대형주나 현재 어떤 특정 주도주들한테만 그 온기가 이렇게 펄펄 끓는 거예요. 거기는 펄펄 끓는데 뭐 다른 데는 아직 차가운 거지. 지금 주식시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는 애들만 잘 가고 중소형주나 개별주 뭐 이런 애들은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수 올라가는 게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냐, 난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이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탈하시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저기 아랫목으로 가든지 다 팔고 다 손절하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올라타시던지. 근데 그것도 좀 그렇잖아.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 차례 기다리면 돼요. 그게 어리석은 거 같죠?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잘 생각하시면 돼. 네. 어쨌든 이제 다른 나라는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강세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주도주는 뭐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올라간 테마주도 별로 없고. 근데 아까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애들. 네. 보시면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 진짜 재수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주가 급등하면 다른 애들이 다 안 가. 이상하게 진짜 재수가 없어요. 저는 2차 전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죽하면 저는 전기차 안 살 거예요. 네, 전기차는 전 너무 싫어, 개인적으로. 그냥 주식식 하면서 2차 전지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2차 전지에 물려서 그런 게 아니라 2년 전에 2차 전지가 미친듯이 막 갔잖아요. 그때 다른 종목들 폭락시키면서 2차 전지 테마주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되게 싫어해요. 전기차도 그래서 싫어.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죠? 근데 에코프로가 어제도 급등하더니 어제 이게 14% 급등했거든요. 오늘이 27%. 미쳤나봐. 얘가 가면 에코프로 BM도 갔겠죠? 오늘 12%, 어제도 많이 가고. 이번 주 내내 올랐어요, 얘는. 미쳤나봐. 이번 주가 50% 올랐어, 50%.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잠시만요. 오늘 8% 계속 오르죠.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오늘은 LG화학도 많이 올랐고.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네들이 오르면은 다른 테마나 다른 대형주들이 못 가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요 얘기 요까지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이제 금이랑 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바로 마칠게요.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끝낼라. 네. 여기에 이제 금 차트거든요. 캔들 차트는 아니고 이제 라인, 선으로 되어 있는 이제 차트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올해 초에 금 가격이 2,6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300달러니까 참 많이 올랐죠, 그죠? 엄청 올랐습니다. 네.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죠? 직전에 8월 달에는 3,300달러였는데 지금은 4,300달러죠. 그러니까 8월 달 대비만 해도 여기 대비해도 3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금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금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여기 있을 때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사더니 여기까지 막 20% 30%막 계속 올라가고 이제 확실해 보이니까 막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금이 올라가니까 은도 간다 그랬죠, 그죠? 네. 은도 올해 최저점이 27달러였는데 지금 53달러예요.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거의 2배. 그죠? 2배 올랐어요. 2배.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8월달 여기가 7달러인가? 여기 대비 또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무섭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만 해도 하루에 3%씩 오르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구리 있죠, 구리도 올라가겠죠. 이게 최근에 구리 가격이에요. 이건 런던 거래소, 런던 그 금속 거래소 LME 기준이고요. 여기 최근에 막 오르고 있죠. 그러면 금이 그 언제까지 오르느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계속 오를 거예요. 자,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오른다. 한동안 계속 오를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는 거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금 살 때 뭘로 사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 주고 사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연히 돈을 주고 사죠. 근데 뭐 주고 사요? 보통 달러 갖고서 하잖아. 국제 금 거래할 때는 달러 갖고 하잖아. 그러니까 상대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라고. 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 값도 올라가요. 치킨 값도 올라가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주식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은 좀 안타까운 분들은, 표현을 좀 이렇게 할게요. 안타까운 분들은 뭐 이거랑 뭐 짜장면이랑 뭔 상관이냐, 이 돌팔이야,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욕 안 할게요. 네, 그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안 된 분들이라고. 안타까운 분들.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지. 오늘 그거를 다 설명하고 싶진 않아서 넘어갈게요. 근데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올라요. 금이 올라가는 게 미치광이 트럼프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미치광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빗대는 거예요. 그냥 저는 트럼프가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독특하긴 하지, 그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다 뭐 금값 올라가는 거다, 뭐 안전자산 아니냐 하는데, 금이랑 은이랑 같이 올라가면 안전자산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은은 기금속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금이랑 은이 올라갈 때 구리가 같이 올라가면 확실히 경제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개 중에 뭐예요? 구리예요. 뭐 책에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쓰는 금속 중에 하나가 금이에요. 금 갖고 쓸 데가 없대잖아. 그래도 저기 너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금으로 뭘 할 데가 없대요. 할 게 사실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응? 별로 없답니다. 사실상. 근데 아무튼 이제 금도 뭐 금에 또 활용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대요. 은을 더 많이 쓴다 이거죠. 산업 현장에서. 동이 올라가면 구리죠? 알루미늄도 가는 거예요. 알루미늄인데 뭐예요? 2022년 이후로 신고가 나고 있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다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방에는 구리 관련주로 서는 게 있어요. 이제 금이랑 은이랑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따라간다고 이제. 들고만 있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장기로 봤을 때 금이나 은은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임기 아직 많이 남았어요. 트럼프가 지금 4년짜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9개월 지났거든요. 만으로 9개월 조금 안 됐어요. 1월 20일인가 22일인가 취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3년 이상 남았다. 뒤에 레임덕이 온다는 가정하에 뭐 해도 앞으로 돈 신나게 벌걸요? 그러면 금은 계속 올라가겠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로 봤을 때는 위험하죠. 왜? 과열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골드, 바,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현물 금은 구할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살려고 해서 살 수가 없대요. 예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사야 된대요. 그러면 과열된 거죠.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과열되면 시켜야죠. 한번 훅 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급락 나올 수도 있고 단기로. 그래서
정말 금에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오늘도 좀 사고 다음 달에도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응?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재밌는 게 아니 여기 우리나라 보면 금 ETF 있잖아요. 그죠? 금 ETF를 사면 되는데 왜 그 귀찮게 그죠? 가가지고 그 뭐야 골드바를 사요? 응?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저기 금고에 넣어갖고 숨겨놓으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금 때문에 그래. 나중에 세금 저기 뭐 신고할 때 현물로 갖고 있는 금이랑 ETF로 된 금이 있죠. 여기 수익 나면은 세금 되는 게 틀려요.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들은 ETF로 된 금을 사는 게 아니고 뭘 사요? 현물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저기 뭐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고 직장인이라서 괜찮아요. 금 뭐 사봤자 뭐 얼마 그렇게 많이는 안 사요.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ETF 사세요. 네. 근데 저는 사업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뭐 직장이긴 하지만 아주 고액의 연봉자다, 뭐 전문직이다 그러면 현물로 된 걸 사시는 거를 권해드리죠. 세금. 여러분들 나라가 잘 운영이 되려면 나라의 세금을 잘 내셔야 돼요. 그쵸? 그러나 네. 정치인들이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이제 세금 뜯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미친 공무원들. 네? 저도 옛날에 공무원을 잠깐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공무원을 다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젊었을 때 20대 때 공무원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좀 이제 그 좀 더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관뒀는데 몇 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네. 근데 어쨌든 공무원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정 그 세금 뜯는 거에 미친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 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 뭐,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특히 정치인 여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네. 그 법 이상한 거나 만들어서 세금 뜯는 그 미친 국회의원들한테 뭐하러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칩니까? 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금 내셔야죠. 근데 다 뜯기지 마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세금 같은 거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아무튼 이제 그 금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있고 그 본인의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이로 된 금이 뭐예요? ETF 이런 거죠. 금 ETF. 아니면 이제 은 ETF도 괜찮고 아니면 난 세금을 평상시에 많이 내는 사람이니까 현물 쪽을 생각해 보시는 얘기죠. 단기로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 계산은 공식을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 앞에 올라왔던 거 있죠. 요거 요런 거를 이렇게 쭉 계산했을 때 4,500달러까지는 보통 간다고 보거든요. 네. 더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주식이라는 게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더 상회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300에서 4,500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저도 봤거든요. 근데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확 꼬꾸라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더 올라가거나 확 꺾어진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뭐 있는 거겠어요? 만약에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이니까 이제 시나리오 소설이에요. 만약에 이제 금이 여기서 약간 떨어져야 되는데 과열됐으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가능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0.25%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0.5% 한 번에 화끈하게 그냥 확 금리 인하를 세게 해버린다? 그러면 금이 더 그냥 확 솟구치는 거죠. 아니면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한번 또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0.5% 한다? 그러면 더 솟구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만약에 금이 여기서 갑자기 또 확 폭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뭐예요? 시진핑이 미쳐가지고 트럼프, 일로 와봐, 나랑 한번 해보자. 뭐 미친 거지 이제. 시진핑이 이제 요즘에 풍 맞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죠? 돈 거지 그냥. 대만이랑 뭐 전쟁 일으키려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거꾸로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뭐 관세 전쟁 막 이러면서 이제 폭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다는 거. 이게 정말 못되게 가면요. 정말 못되게 하면
여기 이제 3,300 정도에서 지금 4,300까지 30%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다 없앤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이럴 가능성이 전 좀 있다라고 봐요. 네. 아 진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품 나오게 그 상태에서 요렇게 1년 돌다 갈 수도 있어. 금 들고 있는 사람 다 돌아버리라고. 진짜로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 금 살 돈 없어요. 주식만 들고 있고 나 주식만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꾸 금이 올라가는 거를 뭐 전 세계가 망할까봐 안전자산 선호심리 올린다 그러는데 옆에 있으면 그냥 옆에 있는 그냥 물건으로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책 한 권만 읽고 모든 걸 세상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책 딱 한 권 읽고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잖아. 돌아버려요. 제 주변에도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 있고 책을 거의 안 읽는 사람이 있는데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일수록 자기가 책 읽은 거 티를 안 내. 진짜 티 안 냅니다. 그분들은 정말 겸손해요. 티를 안 내.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이제 정반대인 사람들은 더 난리를 치는 거지. 자꾸 안전자산 얘기만 하는데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고 하는 얘기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금이 올라가면은 전 세계가 불안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주식은 안 간다는 논리를 자꾸 펼치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거를 설명해 보라 이거예요. 금 가격이 이렇게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금리 인하를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금리 인하를 막 하고 나중에 이제 막 금리를 또 올리기도 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되게 좋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금가격이 올라갈 때 금리 인하도 했지만 증시가 폭등했어요. 금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갔다고. 그런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막 이렇게 터졌잖아요. 금융위기 왔잖아. 금융위기. 잠깐 내려왔다가 또 쭉 갔죠. 왜? 미친듯이 금리 인하하고 제로 금리에다가 돈 풀었거든. 금리 또 갔어요. 또 갔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할 때 주식만 갔느냐? 부동산도 올라갔어요. 부동산도 올라갔다. 이재명 정부가 왜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할까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나 어디 거기에 집 살려면 정부한테 허가 받고 사야 된다며? 중국인이라고 속이면은 괜찮나? 그죠? 외국인한테는 괜찮고 왜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 사게 해요? 미친 것들이지. 난 열받더라고. 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막 뭐라 하셔야 돼요. 화를 내고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를 따지지 말고. 미친 것들 아닙니까? 중국한테는 사도 된다고. 뭐야 도대체. 대놓고 해 이제. 그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다. 그럼 부동산도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 벌 생각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규제 때리고 대출 규제 때리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집도 못 사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주식하래. 그래 주식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세금 많이 뜯겠대. 또라이들이지 그러니까. 네? 또 욕 나온다. 그죠? 네. 오늘 이제 욕 안 하기로 했는데 아직 욕 안 했습니다. 네. 또라이가 욕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네. 금 가격이 올라갈 때 부동산도 올라가, 주식도 올라가. 여기 보면 여기도 올라갔었죠. 이때도 트럼프 때였거든. 이때 미중 무역 전쟁 한창 심할 때였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할 때, 그때도 금 올라갔어요. 그때도 금이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언론에 항상 그랬어요. 또라이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전 세계가 불안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주식 못 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뭘 못 가.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여기 2020년 한 가을인가 그래 여름 가을쯤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금이랑 달러를 많이 샀어요. 왜? 코로나가 그때 창궐을 해가지고 백신도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막 망한다 맨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랑 금을 사야 된다라고
특히 누가 그걸 많이 샀냐면 의사들, 변호사들. 의사들이랑 변호사들을 많이 샀습니다. 의사, 변호사는 우리나라 엘리트층 아닙니까? 그분들 뭐 인격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는데 인품이 좋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인정을 하거든요. 변호사 되는 게 쉽습니까? 의사 되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 또 뭐 거기 의대 가고 법대 가면 뭐 바로 면허증 줍니까? 죽으라고, 그죠? 네, 젊은 시절을 그냥 계속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일인데 이 인생 그냥 청춘을 갈아 넣어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 똑똑한 분들이 여기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오히려 달러랑 금두기랑 돈을 그때 못 벌었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때 언론 플레이에 속은 거지. 근데 지금 금이 올라가잖아. 미친듯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또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또 앞에 건 못 듣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 가요. 응? 이때 이것도 한 번 올라간 게 3년 4년씩 간 거예요. 이게 3, 4년 주기라고. 이때 원래 더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다 뭐다 좀 시끄럽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그 바이든이 미친 바이든이 진짜 미쳐서 그랬던 거 맞아요. 바이든은 막 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게 가다 만 거예요 그때. 네. 가다 만. 왜냐하면 바이든은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놨거든. 달러가 약세여야지 금이 올라가는데 미친 바이든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달러를 강세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안 갔지. 그러니까 그때 주식이 가다 만 거예요. 그냥 그 인간 때문에. 응? 그 연준 의장은 미친 듯이 금리 인상하고 자빠졌고 그때. 그래갖고 우리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금융의 키를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 결론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하셔도 된다. 금이 좋을까, 은이 좋을까요? 둘 다 괜찮아요. 그냥 선호하는 거 사세요. 뭐 저 금방 가서 금반지 살까요? 은반지 살까요? 뭐 본인 마음이지. 네? 담배 피시는 분들 무슨 담배 피세요? 그냥 본인들 입에 맞는 거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아. 그냥 기호로 생각하시면 돼. 차 마시듯이. 커피냐, 녹차냐, 뭐 다른 뭐 홍차냐. 그거 내 맘이죠. 요즘에 커피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어디 거, 그죠? 네. 블렌딩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틀리고. 그냥 선호하는 거 하시고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구리도 많이 갈 거고.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 금을 더 선호하겠지. 금은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원자재 중에서 먹는 거하고 유가 있죠?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가 눌러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유가를 꽉 눌러놨죠 지금? $50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옥수수나 밀 가격 보면 가격이 낮아요. 왜 그러겠어요? 눌러놓은 거예요. 왜? 아니, 정권 초기부터 물가 오르면 안 되잖아. 응? 우리도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안 그랬으면 환율 우리나라 $1 환율 올라간 것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더 비싸질 판인데 트럼프가 이걸 누르고 있어서 그나마 원자재 가격이 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 보셔야 돼. 그래야지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벌지. 그죠? 네. 가셨죠. 그래서 당분간 인플레이션 문제가 바로 대두되진 않겠지만 금이 계속 올라가고 이거보다 더 많이 가고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죠? 주식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죠. 아까 그래서 금이랑 은 같은 원자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정권이 중국인한테는 관대하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집도 사지 말래. 허락받고 사래. 대출도 하지 말래. 뭔데 도대체. 지들은 국회의원 아까 보니까 뭐야 김병기인가 뭔가 그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자기 뭐 재개발되는 뭐 아파트 갖고 있다며 또.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지 이놈들. 근데 뭐 욕만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네. 제가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중국 사람들 인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두세 번 정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인민들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발표하면 인민들은 바로 대책을 수립한답니다. 저 빨갱이 놈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안 뜯길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책을 마련한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좌파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딴 식으로 지금 정책이 펼쳐지니까 여러분들이 욕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금이랑 부동산이랑 주식시장 상관관계인데 금이 올라가는 걸 무조건 안전자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참고하고 싶고 믿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세요. 세상이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한다는 거잖아. 근데 무슨 거기서 대책을 세우겠어. 거기서 대책 세우는 건 현금 들고 있자. 안전한 거 들고 있자. 아니야.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자. 그렇게 나온다고 이제 결과가. 인버스 한 사람들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제가 얘기했죠. 저 사람들 저 회복 안 된다니까. 회복 안 돼.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 종목들 그냥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갈 거야.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니라고. 올라가기 하겠지. 근데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친 바이든이 달러 강세를 만들고 미 연준 의장이 미친듯이 금리 인상했고 트럼프가 되고 나서 금리 인하 빨리 하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안 하고 버텼죠? 안 했잖아.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그 양반이. 그동안에 개별주 낙폭이 심했잖아요. 바닥 잡고 올라오나 했더니 이재명이 7월 말 8월 초에 세제 개편 그거 기재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투자심리 개판돼가지고 전저점을 또 깼거든. 그 종목들이 거기 한꺼번에 원래대로 올라올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종목을 그대로 무조건 들고 있는다? 그거 정답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물 탈 거는 빨리 물을 타고 또 거기서 이제 빼내온 걸 갖고 다른 걸 또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원씩 사놨는데 물린 게 있어요. 반토막 났어요. 그럼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그 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올라올 것 같이 생긴 준비된 종목을 사가 다시 물타기를 해서 걔가 올라올 때 같이 파는 거죠. 그 500만원 들고 있던 거에다가 500을 추가해서 물타기 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설령 본전치기만 해도 그죠? 1000만원을 탈출시키는 거라고 거기서. 그 1000만원 갖고 두 종목도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물타기 이제 2개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 3개월 하죠. 계좌가 현금이 확 돕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병원으로 따지면 집중 치료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아, 다 올라올 것이야. 믿음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도 2년 전에 3년 전에 믿음으로 샀는데요. 재료가 있어서. 그동안 재료가 바뀐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는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세력이 매집되는 것도 그대로 물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재료가 바뀐 것도 꽤 많을 텐데. 그냥 던져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 한 분 내가 상담해 드릴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왜 저기 뭐야 그분 뭐 계좌관리 그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아무것도 안 한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근데 열심히 따라하신 분들은 다 이제 회복이 많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 상태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무조건 들고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매수했거나 전문가들이 추천했을 때는 뭐가 재료가 있었겠지. 세력도 매집되어 있었고 세력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재료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재료를 다른 걸로 바뀌든지 아니면 원래 걸 적용할 때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들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좀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또 시간 다 채우겠다. 보시면 말 나온 김에 차트를 이제 그려볼게요. 요거까지만 듣고 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어요. 뭐 이러다가 푹 떨어져 있어요. 원래 매수가는 요게요. 근데 뭐 20%가 30%가 50%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추세가 이 방향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타요. 오래 안 기다려도 본전 찾고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이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아예 그냥 가세요. 뭐하러 갈아타. 물타기 안 해도 돼요. 응? 그냥 가시라고요. 좀만 참고 있으면 된다.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고점이 우리나라 개별주들의 고점이 대부분 21년도였어요. 21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몇 년도인데 25년도잖아요. 그려드릴게요.
개별주로 차트가 그려줘. 이렇다고 대주. 하도 많이 봐서 이제 그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올 때마다 이 턱에 다 걸린다니까요. 다 매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럼 올라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질 끈다고. 한참 걸려요. 아, 본전 왔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본전이에요. 한참 놀고 있었는데 본전이 왔어요. 그전에는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놈을 막 이러고 있었는데 본전 오면 생각 바뀌죠. 왜? 본전 생각나잖아.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팔리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 들고 있으면 가겠지. 그러면 거기서 또 시험에 들죠. 훅 내려가요. 이런 종목 한 3개 정도 만나시면은요, 네. 공황장애 옵니다. 조현병이 올 수도 있고요. 정신병 걸린다고 우울증 오고 막 미쳐버리는 거지. 이거 팔아서 뭐 살라고 했는데 안 산 그놈은 거기서 계속 가고. 그래서 정신병 옵니다. 낙폭과대가 지금 워낙 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물 탈 거는 빨리 타고 올라오면 빨리 팔아서 딴 데로 옮기고 그걸 계속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냥 느긋하게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지금. 네.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동안 제 회원들한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존 종목들 그죠? 네. 보통 전문가 이렇게 폭락이 심하면요,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보통 이제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종목들이 막 좀 떨어진 게 많으면 일반 전문가들은요 도망가요. 저도 전문가지만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본인이 해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냥 다 사진 내리고 도망가요. 그러다 주식시장 좋아지면 얼굴 없이 어디 사이트 등록해서 또 전문가 활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성향의 그런 전문가들은 도망 안 쳐요. 뭐 했겠어? 같이 앉아갖고 뭐 신세한탄 했겠어요? 갖고 있었는데 본전이나 수익 오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놓고 물 탈 수 있는 걸 원래 저는 물타기를 권해드리지 않았는데 막 최근에 너무 심했잖아요, 그죠? 네, 몇 년 동안. 그래서 물타기를 또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현금이 돌 때는. 그래서 자꾸 평단가 낮추고 그래서 올라오면 다 팔아주고 회원들 평단가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소통하면서 다 끝냈다고요. 이제. 물론 이제 처리할 게 더 있겠죠, 그죠? 더 마무리 지어야지. 이런 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 방은 손실 절대 안 난다. 그건 사기꾼이고, 그죠?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자마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사자마자 다 수익이야? 그건 사기꾼이지. 네? 그죠? 그런 놈들은 저기 캄보디아를 가야 돼. 네? 캄보디아. 네. 그 중국 그죠? 네. 그 조직폭력배한테 혼 좀 나야 돼 진짜. 네? 그나저나 거기 납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빨리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진짜. 네? 캄보디아 얘기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주식시장에 상관이 없어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만 그 못되게 하는 놈들 보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다 중국 놈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저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거. 네. 근데 아무튼 사기치는 놈들은 그걸로 가야 돼. 이렇게 주식 그 리딩방 사기치는 것도 캄보디아 쪽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조심하세요 그런 거. 저도 그 예전에 그 뭐예요, 코스피 증시 주식시장 화랑일 때 저를 사칭한 그 카톡 리딩방 되게 많아요.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카톡방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제가 사이트 1위였잖아요. 지금도 1위이긴 하지만 옛날에 화랑장일 때 그때 엄청 많았습니다. 제 이 진검승부 사칭한 제가 사진 그대로 막 복제해가지고 지금도 검색해보면 많아 카톡방에. 저는 카톡 안 합니다. 네. 그쪽에서 누가 말 걸면 네. 욕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들고 계시면 소외당합니다. 네.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녁 방송을 이제 꾸준하게 무료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금 가격 올라가는 걸 보면서 주식도 많이 간다 이거를 머릿속에 꼭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실수하는 분들이 뭐냐면 금 가격이만 올라가니까 야 주식 버리고 그냥 금으로 올라타자. 아니요. 그러지 마. 그러면 그때부터 금이 또 조종을 받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차피 중장기로 갈 거라면서 예, 중장기로 가겠지. 근데 주식에서 40% 50% 손절해서 큰맘 먹고 금으로 올라탔는데 거기서 사자마자 20-30% 조정받으면 그땐 정신병이 아니라 자살 충동을 느껴요. 내가 왜 사냐 이러면서. 옮겨 타지 마세요. 그거는 승부사 기질이 아니라 그거는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게.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35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금이랑 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뭔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 주식시장도 많이 가겠구나. 예, 많이 갑니다. 온돌, 구들빵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지금 한쪽만 반도체 막 이런 데만 펄펄 끓죠? 예, 근데 바뀔 거라고. 아, 그리고 시간이 없어 얘기 못했는데 그 코스닥 쪽의 바이오 흐름이 좀 안 좋아요. 지난달에는 제가 되게 좋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때 좋았거든. 근데 이번 달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바이오 쪽 이상해졌어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대신에 다른 테마주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저희도 그래서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확실할 때 쟤는 사면 되니까. 근데 아무튼 바이오주들은 지금 별로예요.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별로예요 지금. 다행히 다른 게 튀어나오네. 바이오 대신에 다른 게 올라와요. 뭐 지켜보시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